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왜 금리가 인상되는지,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왜 주식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퍼링이란 뭘까요? 테이퍼링이란 먼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퍼링이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요. 줄어드는 것. 줄어든다라는 거, 테이퍼를 보통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점점 있던 것이 줄어든다. 또 강이 점점 어떤 컸던 강이 가면서 좁아지는 강을 볼 때 테이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줄어드냐? 뭐가 줄어드느냐?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 돈을 풀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게요. 자녀가 돈을 못 벌어요. 취업을 못해. 돈이 없어.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녀가 취업을 해요. 그러면 용돈을 줄여요. 자녀가 승진을 해요. 그러면 용돈을 안 줘요. 요거. 자녀가 취업을 하면은 용돈을 안 주고요. 자녀가 취업을 못하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풀고요. 보통 채권이나 덕분에 태조수 수익 좀 생겼어요. 감사해요. 댓글은 잘못하지만 늘 관심있게 잘 보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인에 감사드리고요. 채권이나 국채를 사면서 돈을 풀어요.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 돈을 푸는 거를 줄입니다. 이걸 테이퍼링이라는 테이퍼링. 쉽게 말해서 지금 테이퍼링에 나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금 테이퍼링에 나온다는 소리는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졌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퍼링을 우리는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경제가 살아나니까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테이퍼링 하면 금리를 왜 올릴까요? 돈을 걷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을 하게 안 하면 계속
양적 완화만 하면 양적 완화를 완화 뭐죠? 돈을 푸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요.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려놨는데 계속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 기준이 넘어서면 경제가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이 되면은 더 이상 돈이 풀리지 않게끔 테이퍼링을 하고요. 테이퍼링을 통해서 테이퍼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국채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약간씩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금리 인상까지 가는 겁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요. 주식이 무너집니다. 주식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얼마 전이었죠. 4월달인가 5월달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넷 옐런이 얘기했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때 나스닥 주식시장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할 때 왜 나스닥이 왜 무너지느냐, 왜 주식시장 영향을 주느냐,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죠. 그래서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요, 당장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결국 눈앞에 삶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미래보다 현재 수익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내다보는 기업의 주식부터 우리 성장주라거든. 성장주는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가치주가 있죠. 가치주는 이미 충분히 성장한 기업.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성장주가 다 망해버려요. 왜 망하느냐?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식의 가격이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요.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00년도 후반에 그런 일이 있었죠. 다들 아시는 닥터버블. 벤처기업들 그냥 벤처기업만 만들고 닷컴 관련된 IT 관련 사업만 하면 모두가 성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는 360배 이렇게 상승했다가 완전히 떨어졌고, 그 다음 같은 경우 500원짜리 주식이 38만원을 넘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와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하면서 그런 IP 거불이 다 빠지면서 그냥 주식시장이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5분의 1로 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닥을 쳐버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성장주들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현재야. 현재 대부분 나스닥에서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은요 4차산. 4천 산업 때문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10배 이상이 지금 2000년대 초반 대기 10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4천 산업은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과 비슷한 성장주죠. 성장주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장주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는 현재 당장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되면은 결국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나스닥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3년에 테이퍼링이 있었고 2년 뒤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 암호화폐는 사실 커플링이 됐지. 디커플링이 됐지. 몰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나스닥이 무너지고 투자처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질 때는 오히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베팅을 한다는 거죠.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베팅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IMF가 왔을 때 그리고 경제가 힘들어질 때 복권 판매량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방은 노릴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요. 주식시장과는 달라요.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도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는 한 번 벌게 10,000배, 20,000배, 100,000배까지 벌 수 있는 시장이 거의 로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많은 기업들, 기관들, 많은 펀드들이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채굴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채굴업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 언제부터 수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정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 수익권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죠.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아마 과거 2013년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거보다 지금이 빠른다 그러면 2022년이 될 거예요. 그럼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차이인데 그때쯤에 됐을 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랑 지금 채굴 쪽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융위기가 오고 이 시장이 힘들어졌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커진다는 걸 예상을 하고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저는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국정이 한미나미나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오뽀는 신이다 소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오뽀신님. 실제로 암호화폐가 가장 크게 성장할 때는요. 상당히 사회가 불안할 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 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합니다. 왜? 안전자산이 돼버리니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내일 전쟁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은행들도 다 문 닫죠. 인터넷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돈을 어디서 뺄 거라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거 빼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해외로 어떻게 안전하게 빼돌릴 수도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어때요? 가능해요. 그냥 지갑에만 있으면 내가 몸만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자산을 사용해서 현금화 해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국이 위험에 있을 때 그때 비트코인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아프니까 쪽에 계속해서 테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오늘 미국 군인들이 13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IS에서 지금 이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자기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뭘로든지 간에 현재 분명히 어떤 타격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은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일들은 되게 마음 아픈 일이고 좋진 않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9월달 폭등, 항상 제가 말씀했던 거죠. 5월달에 그 깊은 하락장에서도 9월달이 되면 다들 우리가 웃는 날이 올 거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저의 예상대로 여러분들과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가 진짜 9월달에는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옵션 선물 마감 이래서 하락할 거다라고 했던 얘기들이요,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관관계가 없어요.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악재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나서 그런 문제들 해결됐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이미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같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오히려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본 거고요. 실제로 11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모든 뉴스라든지 돌아가는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인과 주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시장에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지금은 투자해봐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옥보였고요.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들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끝!